안녕하세요. 집을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셀리스 드림홈입니다. 저는 한윤지. 저는 김성희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뷰폴드 지역이고요. 이달 20일에 저희 손님의 클로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집은 2020년도에 저희 손님이 첫 집을 구입하셨고요.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집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마켓 상황이나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방 4개, 화장실 3개 반, 그리고 피니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이 있는 3,000 스퀘어핏이 조금 넘는 집입니다. 2020년도에 지어졌고요. 색핀저 학군입니다. 자, 대표님,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먼저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 집이 202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 얼마에 구입하셨고 이번에 얼마에 파시게 됐나요? 네, 2020년 저희가 10월경에 39만 6천 불에 구입을 했고요. 이번 클로징할 예상 금액이 60만 5천입니다. 와, 그러면은 한 21만 불 정도? 좀 나쁘지 않죠, 4년 만에. 한 퍼센트로 하면 5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괜찮은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집을 잘 샀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손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현재 마켓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집이 리스팅 가격이 63만 불에 올라왔잖아요. 그쵸. 근데 네. 사실 쇼잉이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켓에 올린 시점이 6월 2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되는 데까지 한 27일 걸렸어요. 이제 27일간 토탈 쇼잉이 14번 정도였으니까 저희가 예상은 했었어요. 많지 않을 거라고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저도 예상 밖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올 초만 해도 되게 핫한 마켓이어서 뭐 멀티플 아포가 되고 뭐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올 초에 저도 빅포드 쪽에 계약된 집들이 멀티플 오퍼여서 웃돈을 더 쓰고 계약된 게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에이전트니까 일을 하는 때 느끼는 게 한 5월 달부터 조금 급격하게 마켓이 약간 쿨링 다운 되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가격 결정을 할 때, 이제 손님과 상담을 할 때 그런 느낌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 또 셀러분들은 항상 그렇듯이 이제 데이터 기준이 항상 팔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히스토리는 이제 비싸게 팔린 것들이 많다 보니 그랬고, 또 마켓에 나와 있던 집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 집들과 같이 비교를 하다 보면 사이즈도 작지 않고 지하실도 있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보니 63만이라는 게 사실은 무리한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63만에 올렸는데 쇼잉이 너무 없었죠. 사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리스팅을 올린 첫 주에 2개 정도의 쇼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주에 정말 많아야 4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받은 아퍼가 네. 리스팅 가격보다 조금 많이 낮은 가격이 맞아요. 딱 하나 맞아요. 들어왔죠. 그래서 오퍼가 딱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그 오퍼를 잘 살려서 이제 클로징을 앞두게 되었죠. 처음에 바이어가 오퍼를 넣었던 거는 27일 정도쯤에 오퍼를 넣다 보니 안 팔리는구나 싶어서 59만에 던졌죠. 59만짜리 오퍼였는데 이제 거기에 정말 핫할 마켓일 때는 드밀 수도 없는 세일즈 컨틴전시를 포함한 오퍼였습니다. 세일즈 컨텐전시라고 하면은 내 집을 사겠다고 하는 바이어가 자기 집을 팔아야 그 판 돈으로 내 집을 사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지금. 결국은 내 집 안 팔리면 네 집 안 사. 그렇죠. 네. 그런 사실 뭐 오퍼였어요. 이건 예전 뭐 올 초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저희는 매매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다른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퍼를 잘 살리는 방향에서, 그리고 또 바이어분도 컨딘전시를 걸었다는 건 어쨌든 이분도 꼭 사야 될 입장이셨기 때문에 59만에 넣었던 오퍼를 60만 5천까지 끌어올려서 쌍방이 다 해피하게 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들어온 것보단 조금 더 받았으니까 괜찮은 딜이었네요. 그렇죠. 사실은 또 이제 저희 손님들과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7월 15일까지 오퍼가 안 들어온다면 가격을 확 낮춘 59만 5천으로 내보자라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운 좋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59만짜리 오퍼가 들어왔던 거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집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단어가 2024년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 단어가 어떤 거죠? 낙하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였어요. 바이어가 자기 집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가 낙하로 융자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2014년도 부동산 일을 시작할 때 그때 낙하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낙하가 2024년 10년 만에 제가 이제 듣고 또 그런 낙하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퍼를 넣은 오퍼를 또 이분도 받았다는 얘기는 네. 이분도 다른 초이스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켓의 흐름인 거죠. 네.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낙하가 뭐지 하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그쵸. 같아요. 사실 이 낙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미국 주택개발부, 즉 허드에서 인정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출을 해주는 대출 기관이 아니고요. 그쵸.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대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기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쵸. 일단 낙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시장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이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촬영한 시점이 8월 3일인데요. 오늘 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낙하의 30년 고정 이율이 5.5%입니다. 굉장히 와우. 좋은 이율을 받을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다운 페이먼트가 없어도 되고요. 또 클로징 코스트도 없어도 되고요. 또 모기지 인슈런스가 없습니다. 저희가 맞아. 저희들끼리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한전하는 이 융자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손님 중에서도 낙하를 또 하셨던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손님은 아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메이저먼트 프로퍼리티에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내년도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낙하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 그 자격 요건에 그 렌트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한 2년간의 히스토리를 좀 준비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낙하에 대해서 이게 들으면서 좀 관심 있어 나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낙하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하는데 일단은 낙하 회원 자격을 얻으셔야 되고요. 네네. 이 회원 자격은 낙하에서 하는 낙하 주택 구매 프로그램 워크샵을 4시간짜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들으신 이후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그러면 낙하 카운셀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네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더보기 링크란에 낙하 홈페이지를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좀 낙하 이야기를 조금 잠시 빠졌는데 이 낙하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현재 마켓 상황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전에 안 받았던 걸 지금 받는다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시청자분들이 좀 네, 이해가 네. 쉬울 것 같아요. 마켓이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금리도 모기지 금리도 많이 올랐고 네. 또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이 사실은 구입 능력 자체가 그렇죠. 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말 화려했던 셀러스 마켓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나 바이어스 마켓으로. 그러니까 그 예로 지금 저희가 저 케이스만 얘기하면 올해에도 FH 3.5% 다운으로 오퍼를 넣어도 셀러분들이 받아주시더라고요. 불과 5초만 해도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일즈 컨틴전시를 포함한 오퍼를 저희가 받기도 했고 또 저도 컨틴전시를 넣어서 오퍼를 넣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조금 놀랬던 이 낙하 프로그램으로 이런 오퍼를 셀러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켓은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는 금리는 지금 비싸지만 정말 주택이 꼭 필요한 바이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마켓이 구입하는 시기로 봐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역 특색에 따라서 아직도 멀티플 오퍼로 비딩을 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애틀란타 지역은 확실히 조금씩 이렇게 바이어스 마켓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그쵸. 그래서 이 손님의 사례를 빌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단지가 렌트가 가능한 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님도 1년 동안 렌트를 두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1년간 렌트를 더 둘 거냐 아니면 지금 요거를 팔 거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하셨다가 네. 하는 걸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실을 2025년을 전망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25년 전망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대선도 껴있고 그리고 또 지금 2025년에 뭐 경제 위기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많고 하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올해 팔지 내년에 파는 게 나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다가 주인분 입장에서는 사실 1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맥시멈으로 내년까지 렌트를 주셔도 되는데 사실 이분이 딱 걸리는 시점이 양도소득 세금이 걸려 있어요. 네. 올해 내년보다는 올해 조금 안전한 시기에 판매를 해서 양도소득 세금 면제를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또 손님 피드백은 어떠셨어요?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59만 5천을 한번 생각했던 분들이었기 네. 때문에 60만 5천 해피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오래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손님 사례를 통해서 현재 마켓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런 경제 상황은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비드 때만 해도 사실 집값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또 그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 중요한 건 마켓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내가 이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집을 통해서 경제 이야기, 또 사람 사는 이야기, 또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